네, 자, 화학식량. 자, 제일 먼저 화학식량에는 원자량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자, 원자량은 질량수가 12짜리 탄소 12.0을 네. 12.0으로 정한 상대적 질량비라고 나와요. 자, 요게 항상 모든 책에서는 상대적 질량비라는 말로 나오거든. 그리고 얘네들은 단위가 없어요. 음, 자, 단위가 없는 것에 단위를 붙이면 무조건 틀린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 이 반응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요거 C에다가 H2를 반응시켜서 네, CH4를 만들었다라고 해봅시다. 네, 자, 이 반응에서는 탄소는 하나지, 원자가. 네. 수소 원자는 몇 개야? 수소 원자는 4개입니다. 4개? 그러면 잘 봐요. 얘를 무조건 12g 하고 반응을 시켜요. 네, 그랬더니 얘가 16g이 나왔대. 네, 그러면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수소 4개에 해당하는 질량이 4g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자, 뭐를 구하냐면 C분의 H를 구할 거야. 상대적 질량 B니까 네, 탄소 하나의 질량은 12g에 해당되죠. 이 반응식에서는. 네, 그리고 수소는 1g에 해당돼. 자, 그래서 그램은 없어지니까 12분의 1에 해당되죠. 네, 자, 그런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수소와 탄소의 질량비가 12분의 1에 해당한다. 즉, 수소 원자와 탄소 원자의 질량은 1대 12다라는 뜻인데 네, 우리는 탄소 질량의 12분의 1짜리가 되는 요것을 H의 원자량으로 쓰기로 했어요. 원자량 1로 하자야. 1로 하자. 이게 원자량을 정한 기준이거든. 자, 음, 그렇다면 여기서 봐봐. 네. 탄소와의 질량비가 12분의 1인데 그걸 1로 만들기 위해서는 몇 배를 곱해줘야지? 12를 곱해줘야 돼요. 12배를 곱한 값이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탄소와의 질량 비율의 12배를 곱한 값이 원자량이 된다. 이게 음, 원자량의 개념이 되는 거야. 첫 번째 개념을 배운 건데 네, 자, 그러면 다른 원자는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또 볼까요? 탄소에 산소를 반응시켰더니 CO2가 나왔대. 네, 자, 그럴 때 얘도 무조건 12g하고 반응시켜 봤더니 네, 얘가 44g이 나와. 네, 그러면 O 원자 2개에 해당하는 질량은 32g이어야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C분의 5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12g에 16g에 해당하는 비율 12분의 16이죠. 네. 자, 얘를 12배를 곱하면 얼마가 돼? 12배를 곱하면은, 제가, 12분의 16에 12배 곱하면 16이 되잖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2분의 16에 네, 12를 곱하면 네. 그러면 16 나오잖아. 12분의 16에 그 12로 곱하면은, 예. 그 16을 5의 원자량으로 하기로 한 거야. 5의 원자량 아, 16으로 하자. 네. 그러니까 지금 파랑이가 여기에서 배운 거는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 첫 번째를 배운 거야. 음, 그러니까 탄소와의 질량 비율의 12배를 곱한 것이 원자량이 되는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자, 네. 그러면 우리가 예를 하나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그 선생님이 내용 정리한 거에도 똑같은 예가 있는데 네. 탄소 C 원자 한 개 질량이 실제 질량이에요. 질량이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램이고
X 원자 한 개 질량이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일 때 네, X 원자량이 얼마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네, 자 우리 구하는 방법은 단 C는 12로 정한 거니까 자 네, 요거는 풀이 방법이 자 이렇게 하면 되죠.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 짜리를 탄소 원자량 12라고 하기로 했죠. 네. 그러면 X원자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 짜리는 얼마가 될까라는 얘기지. 음, 아, 그러면 요 X를 풀어내는 것은 자, 요와 같은 식이 나오죠.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 분의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 곱하기 12 이렇게 나오죠. 자, 앞에서 배운 대로야. 질량 비율의 12배를 곱한 값. 그래서 24가 X의 원자량이 되는구나 라는 얘기지. 근데 선생님, 얘기해. 아, 네네, 제가 이제 그 배움이 좀 적어가지고, 이런 기본적, 이제 이런 화학 이제 개념 같은 거 외우는 데에는 좀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런 간단한 이런 수학 이 문제, 이 수학 이거 하는 것이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x는 이제 뭐 1.2 곱하기 10의 24승 분의 2.4 10의 24승 곱하기 12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게 이해가 좀 더딥니다. 그래. 그러면 선생님이 해줄게. 네,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네. 이 비례식은 알지? 이거는 5개월 동안 화학 공부하면서 터득했습니다. 1대 2는 뭐 2대 4 이렇게 될 때, 네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뜻이거든. 네. 그러면 2 곱하기 2는 4죠? 네. 그러니까 1 곱하기 4는 4, 2 곱하기 2는 4. 그러니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도 요 놈과 요 놈을 곱해야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12 곱하기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은 자, 요 놈하고 요 놈 외항끼리 곱하면 x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 네. 자, 그리고 x를 구하려면 이걸 왼쪽으로 넘겨야지. 음. 넘기면 곱하기는 나누기가 되니까 그냥 음. 나눠버리면 되지. 자, 음. 그래서 x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x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 분의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 곱하기 12. 자, 요거는 요거 다 없어져. 네. 그리고 요거 2잖아 이게. 네. 2에다가 12 곱하니까 24. 자, 이게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개념, 우리가 원자량을 정한 첫 번째 기준. 자, 그런데 만약에, 네. 자, 요게 문제 거기 있을 거예요. 몇 페이지냐면, 자, 11페이지 가운데 문제 하나가 있잖아. 아, 네, 있습니다. 네, 그거 요대로 답을 적어주라는 얘기야. 아, 혹시 이거 따로 이제 유튜브에 영상 올라오는 거 맞지요? 네, 요거 다 수업 끝나면 나중에 영상 다 올려줄 거야. 아, 그럼 그때 좀 필기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문제 얘가 하나 더 있어. 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제 이렇게 나온 문제가 있죠. 네. 자, 얘 하나가 또 이런 표 하나가 주어져 있고, 자, 이게 원자
A, B, C 이렇게 있고 원자 한 개의 질량이 나와 있어요. 네, 얘는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그램. 얘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그램.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그램. 자, 이렇게 ABC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주고 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B를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이라 하고 자, 정하는 기준이라 하고 네, 자, B의 원자량이 5라고 할 때 원자량이 5일 때 AC 원자량은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자, 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게 이거야. 원자량은 기준이 되는 원자로부터의 상대적 질량 B에 네, 자, 저 탄소의 경우는 12라고 했으니까 12배를 곱해줬죠. 네, 근데 여기에선 B를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이라고 5라고 했으니까 자, A의 원자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5배를 곱해주면 돼. 자, A의 원자량은 네, 자, B분의 A를 구하라는 얘기죠. B분의 A 곱하기 5배. 자, 그러면 이게 상대적 질량비. B의 질량이 얼마냐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그램. 얘는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그램. 곱하기 5 하면은 1이 나오죠. 음, 자, 그러면 이제 C의 원자량은 또 어떻게 구하느냐. 자, C 원자량은 역시 똑같아. B가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B분의 C 곱하기 여기도 5배. 네,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그램 분의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그램 곱하기 5 그러면은 25가 되죠. 음, 자 요게 바로 네, 원자량을 정하는 첫 번째 기준을 배운 거야 우리는. 어,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원자량이라는 건 다 배웠어. 자 그렇다면 자, 그 두 번째가 이제 평균 원자량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평균 자, 원자량. 평균 원자량을 배워봅시다. 자, 그런데 파랑이는 동위원소라는 거 배웠나? 예, 알고 있어? 네,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거를 동위원소라고 배웠습니다. 맞아요.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했네. 자,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다르므로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로 한다. 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평균 원자량을 바로 넘어가 봅시다. 네, 두 번째가 평균 원자량인데, 자,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동위원소가 존재할 때, 존재 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음, 자, 그리고 얘 역시 원자량은 단위가 없어. 자, 단위 없이 쓰기 때문에 단위를 붙이면 무조건 틀려요. 원자량에서는. 네, 그러면 평균 원자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평균 원자량은 자연계 총 존재비 전체죠. 전체 존재비. 자, 존재비를 퍼센트로 따질 때 항상 전부 총이라는 말은 얼마지? 전체를, 퍼센트로 따질 때 전체가 얼마야? 100%요. 네, 100%예요. 네네, 자, 그리고 나서 자, 시그마 자, 원자량 곱하기 존재비의 총합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자, 이 공식만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 밑에 얘가 또 있어요.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봐봐. CL은 자연계에 CL 35짜리가 75% 존재하고 CL 37짜리는 25% 존재한다. 존재 시 CL의 평균 원자량이 얼마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네, 자, 그 밑에 또 하나 문제는 완전히 같은 문제인데 다른 유형이라고 나와 있어. 자, 완전히 똑같은 문제인데 다른 유형. 그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 12페이지. 자, 12페이지에 보면 자연계는 CL 35가 75 쭉 있죠? 네,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볼까요? 그럼 이 문제는 다른 유형의 같은 문제가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다 요 그래프를 하나 그려놔야 풀 수가 있어요. 음, 자, X축이 원자량, Y축이 존재비라고 할 때, 네, 자, 여기에 원자량이 35짜리가 존재비가 3, 37짜리 존재비는 1. 요 그래프 하나 그려놔요. 네, 자, 그래놓고 요 두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평균 원자량이란 자, 첫 번째 문제 자연계 총 존재비는 75하고 25 더하면 100%죠. 네, 아, 100분의 그 다음에 35짜리의 존재비는 75%, 37짜리의 존재비는 25%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음, 이해됐어? 네, 이해됐습니다. 아, 이게 다 계산하면 35.5가 나와. 음,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식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자연계 총 존재비는 몇으로 해야 될까? 100으로 해야 됩니다. 아, 그거는 위의 문제고. 두 번째 문제, 다른 유형의 문제. 그래프 문제는 음, 그래프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여기 있잖아. 존재비가 여기 써 있잖아. 3대 1이잖아. 그런 건 4입니다. 그렇지. 4지. 음, 그리고 35짜리의 존재비가 3이죠. 네, 37짜리 존재비는 1. 똑같이 하면 돼. 어, 근데 이것도 35.5가 나오지. 왜냐면 위의 식의 분모 분자를 25로 나눈 거하고 똑같아요. 어, 자, 이게 평균 원자량의 개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분자량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분자량은 분자를 포함한 분자를 이루는 원자량의 총합이 되겠죠. 자, 분자를 이루는 원자량의 총합이고 얘도 역시 단위가 없어요. 음, 자, 그런데 자, 파랑이가 알 수 있는 게 분자라는 말이 뭔지 알아? 어, 분자량이라 하면 그냥 원자량이 합쳐진 게, 근데 분자라는 말의 뜻은 예, 예. 절대로 분자가 아닌 것에 분자라는 말을 쓸 수 없거든. 아, 무엇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냐면 네,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일 때 어, 이럴 때를 분자라고 쓰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금속이 조금이라도 뭐 화칙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분자가 될 수 없어요. 음, 자, 그래서 H2 분자량은 얼마냐면 H는 1이니까 2, CH4는 16, NH3는 17, H2는 18, CO2는 44, 포도당, 이게 포도당이라고 하는데 얘는 네, 180. 자, 그래서 우리가 원자량은 몇 개 외우는 게 되게 편해요. 네, 어떤 거냐면 이거 수소는 1,
헬륨은 4, 그 다음에 탄소가 12, 질소 14, 산소 16, 황이 32, 그 다음에 CL이 35.5. 이 정도를 외우고 네. 있으면 되게 편해. 음. 자, 계산을 우리가 어차피 화학 1에서도 그렇고 화학 2에서도 그렇고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네. 원자량의 개념, 분자량의 개념, 화학식량의 개념이 굉장히 잘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식량이라는 말이 나와. 네. 자, 화학식량은 그럼 무슨 뜻이냐? 자, 네 번째 화학식량은 가장 넓은 개념이에요. 가장 넓은 개념으로 네. 자, 분자가 아닌 물질에도 쓸 수 있는 게 화학식량이야. 자, 분자가 아닌 물질에는 분자량이라는 말을 못 쓴다 그랬어요. 네. 자, 그래서 화학식량은 화학식에 포함된 원자량의 총합으로 나타나고, 자, 쉽게 말하면 분자가 네. 아닌 물질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얘는 역시 단위가 없어. 자,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NaCl, 염화나트륨이죠. 네. 자, 염화나트륨에 Na는 23짜리고 CL이 35.5잖아. 네. 그러면 얘 화학식량은 얼마냐면 58.5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아. 다음에 나트륨 23이야, 화학식량이. 네. 네, 이게 원자량이죠. 원자량이면서 화학식량. 그래서 가장 넓은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게 화학식량. 음. 그래서 분자량도 화학식량으로 그냥 불러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양적인 개념이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를 알고 있어야죠. 자, 원자량을 정한 기준을 배운 거야. 그리고 그 원자량으로부터 네. 상대적인 다른 원자들의 질량비가 계산이 되고 그 원자량들로부터 분자량이 계산되고 화학식량도 계산되고.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화학식량까지 끝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몰이라는 게 나오죠. 네. 아, 뭘 들어가기 전에 그 네. 원자량에서 단위가 없다고 했었는데 혹시 단위가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질문. 아, 그래. 네. 요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 수소 H2의 분자량은 E라고 쓰지 2g이라고 안 쓴다는 뜻이에요. 아, 네,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소의 분자량이 얼마냐 그러면 2g이라고 하면 틀린다는 얘기야. 단위가 없는데 단위를 붙였으니까. 음. 그리고 여기도 메테인 우리 도시가스에 쓰는 게 메테인이죠. 네. 메테인의 분자량이 얼마냐 그러면 16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냥 16g 하면 또 틀린다는 얘기지. 음. 단위가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부르는 게 분자량의 개념이에요. 아, 됐죠? 네, 이해됐습니다. 아, 이제 몰이라는 걸 배울 거야. 이제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몰이라는 개념인데, 네. 자, 몰이라고 하는 건 뭐냐? 화학에서의 몰은 모든 입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일 때의 집단이에요. 자, 이걸 몰이라고 불러. 1몰. 자, 그런데 어떤 데에서는 6 곱하기 10의 23승으로도 쓸 수가 있어. 편의를 위해서. 근데 네. 우리가 더 정확한 숫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집단 이걸 몰이라고 부른다. 몰. 그러면 자, 우리 몰이라는 게 왜 생겼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몰이라는 것은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자,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는 단위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자, 단위가 없는 거에 단위를 붙이면 안 되잖아. 네. 근데
그러면 원자 한 개의 질량이 너무 작잖아. 네,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양적인 개념을 따지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지. 자, 쉽게 무슨 말이냐면 수소하고 산소가 몇 g씩 반응해서 물이 될까 이런 걸 따질 때 네, 실제 양적인 개념을 따져줄 수 있어야 되잖아.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몰의 도입 배경이에요. 음, 실제 양적인 개념을 쓸 수가 있어요. 어, 사용할 수 있게 한다야.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에서 이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대로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네, 자, 1몰의 질량이란 그럼 뭐냐? 이걸 알아야 돼. 자, 어떻게 대답하냐면 1몰의 질량은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 g을 붙인 거. 자,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 g을 붙인 것 이렇게 외워야 돼요. 어, 자, 그러면 잘 봐봐. 네,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볼 테니까 한번 봐봐. H1몰이라고 썼다고 해봐. 그러면 H는 수소 원자죠. 네. 수소 원자가 H 원자가 몇 개 있다는 뜻이야. H 원자가 한 개 있다는 뜻입니다. 한 개? 두 개 있다는 1몰이라고 뜻입니다. 했는데 수소 원자 1몰이니까 H 원자가 몇 개 있다고요? 두 개 있습니다. 6.02 곱하기 아, 10의 23승계. 예. 요게 몰이 그런 뜻이잖아. 요 몰이. 네, 그러니까 H1몰이라고 하면 H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야. 네. 그러면 얘는 몇 g일까? 이 실제 질량으로 따지잔 말이야. 몇 g? 1g. 그렇죠. 1g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뜻이야, 이제. 이제야, 그러니까 네. 저 몰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 양적인 개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음,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파랑이는 이걸 구할 수 있을까? H 원자 한 개 질량 구할 수 있어? 네. 얼마야? H 원자 한 개의 질량 6.02 곱하기 10의 23승 아닌가? 1g 아닐까요? 아, 뭐야? 1g이 한 개 질량이 1g이면 이만큼의 질량도 1g이라 그랬는데 말이 돼? 자, 우리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 먹을수록 수학이 어려워지지. 수학을 잘 해본 적이 없어갖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잘 봐. 이거야. 자, 천 개 질량이 네. 천 개 질량이 1000g이라고 해봐. 네. 한 개 질량은 그러면은 몇 g이야? 1g입니다. 그래, 1g이야. 그거 어떻게 구했어? 질량 1000g을 1000개로 나눈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러면 봐봐. 자, 1g이 이만큼 개수가 1g이야. 네. 그러면 한 개 질량은 저 개수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지.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g. 이게 실제 한 개 질량이지. 아, 만약에 이거 봐봐. 여기서 이걸 1000g이라고 안 하고 네.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고 해봐. Ag이라고 했다고 해봐. 네. 한 개는 몇 g이야, 그러면? 1000g 분의 A입니다. 1000분의 Ag이지. 네, 1000분의 Ag. 네. 봐봐. 그러니까 1000으로 나눴잖아. 네. 질량을. 그러면 여기서도 봐봐. 질량을 요 개수로 나눠주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g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아까 봐봐.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를 배울 수 있어. 뭐를 배울 수 있느냐면 자, 한 개 질량에다 이렇게 원자량을 구할 때는 원자량은
한 개 질량에다가 네.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곱한 후 구한 후 이렇게 할까요? 구한 후 g을 빼면 돼요. 구한 후 g을 뺀다. 이거 되게 중요해. 그래서 네. 원자량이나 분자량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이게 1몰이잖아. 네, 1몰. 그러면 1몰 질량을 구한 후 1몰 질량에서 1몰 질량에서. g을 뺀 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 그게 원자량, 네. 분자량이 되는 거지. 자, 선생님은 요걸 요렇게 외우라고 해요. 자, 1몰의 아, 질량은 네. 원자량, 분자량에 g을 붙인 거라 그랬지. 네.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봐. 원자량, 분자량을 어떻게 구해? 그러면 1몰 질량에서 g을 뺀 거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 음, 맞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네.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잘 봐. 1몰 질량이란 네.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의 g을 붙인 것이라 그랬죠. 네. 그러면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은 어떻게 구해? 라고 한다면 1몰 질량을 구한 다음 g을 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이제 요것도 한번 구해볼까? 자, CO2 1몰 하면은 네. 이건 무슨 뜻이 들어가냐면 CO2는 분자야. 그러니까 네. CO2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어요. 라는 뜻이야. 네. 그럼 얘는 몇 g일까? 얘는 44g입니다. 그렇지, 44g. 봐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네. CO2 분자 한 개 질량 구할 수 있어? 예,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44분의 1? 아니, 44분의 1이 아니고요. 6점, 6.5 곱하기 10의 23승분의 네. 24. 44g. 네. 이렇게 돼요. 이해돼? 아, 예, 이해되었습니다. 이게 몰이야, 몰. 자, 그런데 여기서 몰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법칙을 하나 배워야 돼요. 무슨 법칙이 나오냐면 아보가드로 법칙이 있어. 자, 법칙이라 그랬으니까 외워야 돼요. 자, 아보가드로 법칙의 일반적인 뜻은 이런 뜻이야.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 모든 기체 분자는 음,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수, 몰수라는 뜻이지. 몰수 들어있다야.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음,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라 그래. 몰이 나오면 무조건 아보가드로 법칙을 생각해내야 돼. 그리고 아보가드로 법칙 하면 몰이 생각해 놔야 돼. 즉 아, 아보가드로 법칙하고 몰이라고 하는 건 따라다녀. 알겠죠? 자,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0도씩 이게 되게 중요해요. 0도씩 일기압. 자, 우리 연력학에서도 0도씩 일기압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표준 상태라고 불러. 표준 상태. 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연력학을 배울 때하고 기체역학을 배울 때 표준 상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0도씨 일기압일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불러요. 네. 또는 표준 상태에서라고 하면 0도씨 일기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22.4리터 속에는 모든 기체 분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잘 봐봐.
요게 뭐죠? 일몰이죠. 네, 1몰입니다. 자, 일몰의 수를 우리는 NA라고 해서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아보가드로 수라고 불러요. 아보가드로 수. 자, 그리고 22.4리터는 일몰의 부피죠. 네, 이걸 몰 부피라고 불러요. 몰 부피. 일몰의 부피. 자, 그러면 여기서 몰수를 구하는 공식을 선생님이 세 개를 알려줄 거예요. 자, 이 세 개 공식은 화학 1하고 2가 끝나기 전까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공식. 무조건 머릿속에서 무조건 나와야 되는 공식이야. 자, 몰수는 화학식량분해 또는 분자량분해 또는 원자량분해 화학식량이 가장 큰 개념이라 그랬죠? 네, 질량. 그 다음에 부피를 1몰의 부피로 나눠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도 몰수가 나와요. 자, 저 공식은 잊으면 된다, 안 된다? 믿으면 된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자, 그 중에서 이 식이 제일 잘 나와. 이 식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해야 돼. 화학2 배우다 보면 저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PV는 nRT라는 식으로 네, 들어봤지? 네, 들어봤습니다. 그래. 여기서 몰수, 이게 몰수거든. 그러면 몰수는 저 앞에 있는 분자량분의 질량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저 몰수 구하는 공식은 무조건 잊으면 안 된다. 자, 무조건 기억하자. 자, 그렇다면 저 식으로부터 자, 요거 구할 수 있지? 질량은 어떻게 구해? 질량은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입니다. 네,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 그 다음에 부피는 또 어떻게 구해요? 부피는 몰수 곱하기 1몰의 부피입니다. 네, 1몰의 부피. 그 다음에 또 분자수는 네, 몰수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네, 아보가드로수.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또는 네, 화학식량을 어떻게 구해?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 그럼 몰수분의 질량입니다. 네, 맞아요. 몰수불의 질량. 자, 저 식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자, 그리고 우리 혹시 밀도라고 하는 공식 알고 있어요? 네,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네, 부피불의 질량 맞죠? 잘 외우고 있네. 근데 자, 부피는 뭐에 비례하지? 질량에 비례합니다. 아, 아니, 몰수에 비례하죠. 몰수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고 그래서 밀도는 몰수에 반비례하는 거지. 음, 이해됐어? 자, 저 식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어,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조금 이런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 자, 여기까지 다 지워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이 혹시 변한다면 네, 자, 이런 거를 한번 배워봅시다.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이 변한다면 기준이 변했을 때 자, 우리 그거의 예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 탄소 12짜리를 자, 12라고 정해서 원자량을 정했죠. 네, 그럼 만약에 탄소 12짜리를 6.0으로 하여 원자량을 정했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 원자량을 정했을 때 첫 번째 변하는 값이 있고 변하지 않는 값이 있거든. 네, 이거를 명확하게 개념적으로 알아야 돼. 변하지 않는 값. 변하는 값과 변하지 않는 값.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설명을 해볼 테니까 봐봐.
네, 현재는 탄소 12짜리를 12.0으로 정했죠. 네. 자, 그러면 잘 보자. C1몰은 자, C 원자 몇 개를 의미하죠? 6.02 곱하기 10의 24승입니다. 3승, 23승. 자, 이건 몇 g이지? 이거는 6.02 10의 23, 아니, 탄소 하나에 아니지, 아니지. 1몰의 질량을 묻는 거죠. 12입니다. 그렇지. 12가 아니라 12g. 네, 12g. 원자량 12에다가 g을 붙인 거. 그럼 여기에서 봐봐. C 원자 네, 한 개 질량은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어?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g입니다. 그래. 1이 아니라 12g이야. 12g, 네. 요렇게 나와. 근데 이렇게 정하기로 한다면 C12짜리를 6.0으로 정한다면 이제 해볼 거야. C1몰은 몇 g일까 얘는? 어, 12g입니다. 아니지, 아니지. C를 6으로 정했잖아, 6. 어, 그러면 1몰은 몇 g이 돼? 6g이 되지, 6g. 음, 아, 원자량은 이걸로 정했다면이야. 네, 원래는 현재는 이걸로 정해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네. 만약에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이 바뀐다면 이걸로 바뀌었다면 그러면 C1몰은 6g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C1몰의 숫자는 몇 개 될까? 얘 C 원자 몇 개를 의미할까? 똑같이 6.02 10의 23승입니다. 하랑아 그러면 생각해봐. 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12g이라고 하고 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6g이라고 한다면 말이 돼? 개수는 똑같은데 질량이 변해? 그러면은 3.02 곱하기 10의 23승? 그렇지. 네. 그렇게 되지. 시원자 3.01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여기선 1몰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여기서 시원자 한 개의 질량은 네, 한 개 질량은 또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3.01 곱하기 10의 23승분의 6g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따질 수 있으면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봐봐. 변하는 값이 뭐야? 원자량이 변했죠. 네, 자, 원자량이 변했어요. 원자량이 변하면 분자량도 변하고요. 화학식량 다 변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변했는지 봐봐. 얘 일몰은 요 숫자인데 네, 여기에서 일몰은 요 숫자잖아. 네. 그러면 아보가드로 수가 변하네. 네. 아보가드로 수 이게 NA 즉 무슨 얘기냐면 1몰의 기준이 변해요. 음, 1몰의 기준이 변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1몰의 기준이 변했으니까 이런 말은 다 변하는 거야. 자, 1몰의 질량도 변하고 1몰의 부피도 변하는 거죠. 네, 이런 거 다 변해버리겠지. 네. 자, 그런데 변하지 않는 값이 있어. 뭐냐면 이거 봐. 요거의 질량하고 요거의 질량은 어떨까? 변했습니다. 똑같지 않아? 요거 2로 나누면 이거 되지 않아? 2로 나누면 6.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 안 변해요. 자, 그러면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 안 변한다는 뜻은 네, 분자 한 개의 실제 질량도 안 변해. 자, 한 개의 질량이 안 변하면 두 개의 질량도 안 변하지. 네.
그래, 두 개 질량도 안 변할 거 아니야. 두 배일 거 아니야, 한 개 질량에. 세 개 질량도 안 변해, 네 개 질량도 안 변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질량도 안 변해.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원자 또는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질량 이런 건 안 변해요. 음, 그러면 뭐가 안 변하냐면 쉽게 네. 질량하고 부피가 안 변한다는 뜻이야. 음, 자, 그러면 질량과 부피가 안 변하니까 밀도도 안 변하겠죠. 네. 이런 값은 변할 수가 없어. 실제 값이니까. 근데 실제 값이라는 게 정확, 실제 질량. 어, 만약에 이렇게 해봐. 탄소 네. 한 개의 질량이, 네. 실제 질량이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뭐 23승그램이라고 해봐. 이게 실제 질량이야. 네. 근데 기준을, 자, A 기준으로 했더니 이 질량이 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그램이 되고 B 기준으로 했더니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그램이 되고 이럴 수 있나? 한 개 질량이 변해?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변하니까 지금 네. 무슨 얘기냐면 원자나 분자 실제 한 개 질량은 정해져 있는 고유한 값이잖아. 네. 그 걔네들은 기준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음, 그러니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안 변하면 분자 한 개의 질량도 안 변하고 그리고 원자나 분자 이만큼의 개수도 안 변하고 그러면 질량이 안 변하면 부피도 안 변하니까 밀도도 안 변하게 되는 거지. 어, 아직 이해가 안 간 게, 어, 그, 6.02 곱하기 10의 23승 분의 12에서 3.01 곱하기 10의 23승 분의 6이 되었는데, 요거는 같다는 얘기잖아. 이거 같지 않아? 자, 제가, 왜 같은지. 네, 같은 의미를 몰라가지고, 자, 이거 봐봐.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2g이 네, 3.01 곱하기 10의 23승분의 6하고 같다는 뜻은 네, 자, 4분의 6은 2분의 3하고 같지 않아? 네,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서 같게 만들었냐면 4는 2 곱하기 2, 6은 2 곱하기 3이죠. 네, 그러면 2하고 2는 약분이 됐잖아. 네, 그래서 2분의 3 나왔잖아. 네, 그러면 위에 식도 봐봐. 자, 요 식은 앞에 식 3.01 곱하기 10의 23승 곱하기 2 얘는 6 곱하기 2 이거와 같지 않아? 예,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니까 어떻게 돼? 약분해서 숫자가 같아지면 두 개가 같아진다는 의미를 몰랐습니다. 같이 당연히 같이 비율이니까 네네. 알겠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원자량의 정하는 기준이 실제 변한다면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하지 않는가를 배운 거야. 네. 자, 그렇다면 그 밑에 이제 얘가 나와 있거든. 뭐가 나와 있냐면 자, 이런 얘가 나와 있어요. 자, 요런 거 표준 0도씨 1기압에서 CO2 기체 5.6리터에 대하여 답하라 이런 문제가 하나 있죠. 네,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파랑이가 다 대답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음, 자, 첫 번째 봐봐. 네. CO2 5.6리터에 몰수가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몇 몰일까? 0.25몰입니다. 네, 어떻게 구하냐면 1몰이 0도씨 이기압에서는 1몰이 몇 리터라 그랬지 아까? 이거 외워야 된다 했어. 22.4리터입니다. 네, 22.4리터 분의 5.6리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음, 4분의 1몰 이렇게 됩니다. 됐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CO2 5.6리터의 분자수는 몇 개나 있을까? 5.6리터의 분자수는 몇 개니? 자, 5.6. 분자수는 자 4분의 1몰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어, 이게 분자잖아. 이 몰이라는 건 숫자 아니야. 네. 근데 4분의 1 곱하기 NA 해도 되지. 네. NA가 얼마였어? 6.02 곱하기 0.02. 1023승계. 네, 6. 그래서 네. 실제 개수는 4분의 1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게 실제 개수예요. 자, 음,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 그러면 세 번째. 자, CO2 5.6리터의 질량이 얼마인가 이거 한번 구해볼까? CO2 5.6리터의 질량. 자, 아까 질량을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그, 1몰이, 몰로 해가지고, 해서 44g인데, 자, 그러니까 아까 네네. 그걸 대답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었잖아. 네. 네가 아직 안 외워져서 그렇다 치고 질량. 그럼 질량을 어떻게 구하냐고? 어,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입니다. 왜 그렇게 대답을 하라는 뜻이야. 아, 그러면 여기는 몰수가 4분의 1몰이지. 네. CO2 분자량이 얼마야? 44입니다. 그러니까 11g이 되는 거지. 네. 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야 돼. 그러면 또 봐. 5.6리터의 시원자 몰수는 얼마나 있어? 시원자는, 이거는 4분의 1 곱하기 44분의 아니야, 12입니다. 아니야. 자, 이 CO2 5.6리터 중에 시원자 몰수가 얼마나 들어가 있냐고 묻는 거야.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있지. 자, 요거를 애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는데 원래 힘든 게 아니고 자, 지금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봐봐. CO2를 우리 이거 사과라고 하고 네. 이거 배 두 개가 있죠? 네. 이거 배 두 개하고 사과 하나씩을 넣어서 선물 꾸러미를 만들 거예요. 네. 자, 선물 꾸러미를 만드는데 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5명한테 줄 거야, 친구. 네. 그랬을 때 총 사용되는 사과는 몇 개 들어가? 한 개 들어갑니다. 뭐가 한 개 들어가 5명한테 주는데. 어, 사과가 하나라 해서. 그래, 사과 하나하고 배 두 개씩 넣어서 네. 꾸러미를 만들어서 그게 꾸러미야. 아, 5명한테 5개입니다. 그래, 5개 들어가지. 네. 총 배는 몇 개 사용돼? 10개 사용됩니다. 10개 사용돼. 총 과일은? 15개 사용됩니다. 15개. 이게 뭐가 어려워? 그치? 네. 자, 그러면 5명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이 숫자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 몰이라고 숫자를 바꿔봤어. 네. 그러면 총 사과는 몇 몰 사용돼? 사과는 10개 사용됩니다. 왜 10개가 사용돼? 1몰의 사과가 5개이기 때문에 2몰이, 아니야, 내가 언제 1몰에 사과가 5개라 그랬어. 아, 2개 사용됩니다. 2몰이지, 2몰. 2개가 아니고. 아, 몰이라는 숫자는 엄청나게 큰 숫자야. 네. 자, 아까 우리가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했잖아. 이걸 5명한테 줄 거잖아. 네. 그러면 총 사과는 5개 사용된다 그러지 않았어? 네. 왜 5개야? 사과 하나에다가 이 5를 곱했잖아. 네. 그리고 총 배는 10개 사용됐지? 네. 어떻게 구했어? 2에다가 5개 곱한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래, 그렇게 하듯이. 자, 이제 봐봐. 지금 선생님이, 네. 자, 이거를, 자, 5명이라고 하지 않고, 이몰개라고 했다고 해보자. 이몰개. 네. 이몰. 그러면, 총 사과는 몇 몰개 사용돼?
사과는 2몰 사용됩니다. 그래, 2몰 사용되잖아. 네. 총 배는 4몰 사용됩니다. 4몰, 총 과일은 6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치? 네.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해봐. 이게 4분의 1몰이야. 근데 이거를 사과 배라고 하지 말고, 이제 C 원자 몰수는 얼마나 있어? 4분의 1몰 있습니다. 그렇지, 4분의 1몰 있는 거지. 어, 그래, 여기 4분의 1몰이잖아, 그래서. 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CO2 5.6리터 중 C 원자의 질량은 또 얼마나 들어있어? C 원자의 질량. 그, 질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에다 뭘 곱하면 된다고요? 네, 몰수 곱하기 분자량입니다. 네, 분자량이 아니고 여기는 원자량을 곱하면 되지. 4분의 1에다가 네. 11을 곱하면은 3g이 있어요. 음,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CO2 5.6리터 중 5 원자의 몰수는 얼마나 들어있어? 원자의 몰수. 4분의 1, 아니지, 여기에서 봐봐. 5 원자의 몰수는 원자는 8분의 1? 2에다가 이걸 곱하라 그러지 않았어? 2분의 1몰? 그렇지, 2분의 1몰이 있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일곱 번째 CO2 5.6리터 중에 5 원자의 질량은 얼마나 들어있을까? 원자는 32니까. 자, 질량은 역시 몰수에다 뭘 곱해요? 4g 몰수에다 아, 분자량, 화학식량, 원자량 16, 16, 8, 8. 그럼 봐봐. 8g하고 3g 더해봐. 몇 g이야? 11g입니다. 오케이, 11g 나왔잖아요, 그거. 네. 이게 딱 맞아야 돼. 음, 이거를 계산 못하면은, 파라나 여기에서는 이게 기본되는 계산하기 위한 기본 문제들이야. 이거를 계산 못하면 안 돼, 절대. 네. 자, 그러면 그 밑에 얘가 하나 더 있는 거 가지고 한번 해볼 테니까 봐봐. 네.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포도당 C 6개, H 12개, O 6개, 18g에 대하여 답해보자.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첫 번째가 뭐가 나와 있냐면 포도당의 분자량이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분자량은 저 원자량을 다 합친 거야. 네. 자, C는 12짜리 6개 있고 H는 1짜리 12개 있고 O는 16짜리 6개 있어요. 이거 다 더하면은 180이 분자량이야. 네. 자, 그럼 180이니까 분자량이 두 번째 포도당 18g의 몰수는 얼마야? 18g의 몰수. 10분의 1몰입니다. 네, 180분의 네. 18이니까 10분의 1몰. 네. 맞아요, 0.1몰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쭉 해보자. C 6개, H 12 포도당 18g 속 C 원자의 몰수는 얼마나 있어? 원자의 몰수. 10분의 1몰 있습니다. 아니지. C1. 10분의 1몰 속에 C 네. 원자가 얼마나 있느냐는 얘기야. 포도당 10분의 1몰 속에.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거 봐. C 6개, H 12개, O 6개가 네. 10분의 1몰 있으면 C는 6에다가 이거 곱하라 그랬잖아. 잠깐 머리가 지금 멈춰가지고. 10분의 6몰, 0.6몰. 네네. 자, 10분의 6몰이 있는 거예요. 자, 아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걸 사과라고 하고, 이걸 배라고 하고, 이걸 감이라고 해봐.
사과 6개, 배 12개, 감 6개를 꾸러미로 만들어서 10명에게 준다고 해봐. 10명에게. 네. 그러면 총 사과는 몇 개 들어가? 60개 들어갑니다. 봐봐, 왜 60개라는 거 알았어? 6에다가 10 곱하지 않았어? 네. 근데 요거 10분의 1몰이라는 거, 이거는 숫자가 엄청난 크기의 숫자야. 네. 그냥 숫자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속에 탄소는 얼마나 있어? 요거에다 이거 곱해야 되잖아. 네. 아까 우리가 구한 것대로 그대로 와요, 그대로. 음, 자, 그러면 탄소의 질량은 얼마인지 또 구해보자고. 잘 봐. 네 번째. C 6개, H 12개, O 6개, 18g 속의 C 원자의 질량이 얼마냐? 자, 계속 똑같은 방법이야. 질량은 네. 몰수에다가 분자량. 원자량, 화학식량, 분자량을 곱하면 돼요. 0.6에다가 탄소 12죠? 네. 그러면 7.2g.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포도당 18g 속의 H 원자 몰수는 몇 몰이 있을까? 어, 1.2몰 있습니다. 그렇지, 1.2몰. 그렇게 하는 거야. 10분에다가 12를 곱하는 거야. 네. 그러면 자, 요 18g 속에 H 원자의 질량은 몇 그램 들어있을까? 어, 1, 몰수에다가 원자량을 곱해요. 원자량 수소는 1.2. 1이잖아. 네. 1.2g 들어있어요. 1.2. 그 다음 18g 속에 O 원자의 몰수는 몇 몰이 있을까? 잠깐, 지금 집중이 잠깐 안 돼가지고, 죄송해요. 다 아는 건데, 이거. 똑같이 탄소의 원자의 몰수 구하듯이 0.6몰. 네, 0.6몰. 10분의 6몰이 있어요. 10분의 1에다가 6을 곱한 거야. 네. 그러면 요 18g 속의 네. O 원자의 질량도 구할 수 있잖아. 네. 질량은 얼마 있는 거야? 0.6에다가 16 4.6. 곱해봐요. 네. 9.6g. 아, 9.6구나. 네. 그럼 봐봐. 9.6, 1.2, 7.1을 다 더하면은 18g이 나와야지. 네. 이게 질량으로 딱 구하는, 몰수로부터 구하는 것들이야. 지금 파랑이가 지금 선생님하고 진도 막 나가면서 아직 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나가니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 아직은. 근데 선생님이 시간을 줄 거야, 외우라고. 네. 선생님 시간은 항상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에 외우라고 시간을 줘요.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분자량 구하기가 나와 있거든. 네. 자, 그래. 분자량 구하기. 이 문제들도 굉장히 잘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공무원 시험에선 주관식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구하는 방법만 잘 알고 있으면 돼. 자, 분자량 구하기. 자, 분자량 구하기. 아까 선생님이 외우는 거를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 자, 1몰의 질량은 어떻게 표현된다 그랬지, 파라가? 일몰의 질량은 6점, 아니, 아니야. 뭐라고 표현하라 그랬어? 그냥 그램 붙이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뭐에다가? 그 원자량에다가. 원자량 또는 분자량에 네. 또는 화학식량에 그램을 붙인 거라 그랬죠? 네. 자, 그런데 선생님이 만약에 분자량을 구하라. 저게 분자량 구하기잖아. 네. 분자량은 어떻게 표현하는데? 분자량은 그램을 빼면 됩니다. 어디서? 그 일몰의 질량에서. 그렇지. 일몰 질량에서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램을 뺀 거. 네. 자, 이게 바로 분자량이나 원자량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 봐. 분자량 구하기라고 나왔으니까 이걸 구하면 되잖아, 이거. 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22.4리터의 질량을 구해요. 자, 질량을 구한다. 그런 다음에 이게 1몰이죠? 네. 봐봐, 1몰의 질량을 구하라 이런 뜻 아니야. 음. 그래 놓고 질량에서 그램을 빼면 되잖아. 네. 그게 분자량을 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야, 첫 번째. 음. 자, 그런데 가끔은 밀도가 주어지거든. 네. 밀도는 그램 퍼 리터로 사용이 돼요. 자, 이 뜻이 뭔지 봐봐. 이거는 기체 1리터의 질량이에요. 그러면 1리터의 질량을 알면은 분자량 구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음. 구할 수 있을까? 자, 우리 지금 뭐라 그랬어? 22.4리터의 질량에서 그램을 빼면 분자량이잖아. 네. 근데 1리터의 질량을 알고 있어. 네. 그럼 여기다 몇 배를 곱하면 돼? 22.4. 네. 그래, 그 다음에 구한 후 그램을 빼면 돼요. 이게 바로 분자량을 구하는 방법이야. 가장 쉬운 방법. 아. 0도씨 1기압일 때는 22.4리터를 하는 거고 0도씨 1기압이 아닐 때는 1몰의 부피를 곱하면 되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일 때는 네. 자, 질량비는 분자량비하고 같아요. 요게 같아. 음. 자, 그러면 이걸로 문제를 만약에 푼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A 질량 또는 밀도 분의 B 질량 또는 밀도 요 놈은 A 분자량 분의 B 분자량 요 식으로 풀 수 있거든.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에 대한 예를 하나 또 들어볼 테니까 한번 봐봐. 이렇게 들었다고 보자. 자, 어떤 용기가 10g의 빈 용기예요. 자, 10g의 빈 용기에 수소 기체를 자, H2 기체를 1기압으로 채웠어. 채웠더니 10.1g이래. 자, 이걸 한번 생각해봐. 자, 10g의 빈 용기에 수소를 채웠더니 10.1g이 됐어. 네. 그러면 여기에 채워진 수소는 몇 그램? 0.1g입니다. 0.1g 채워졌잖아. 근데 자, XO2 기체를 네. 같은 조건으로 채웠더니 13.2g이래. 그러면 XO2는 몇 그램 채워진 거야? 그 3.1g 채워졌습니다. 3.2g 채워진 아, 거지. 3.2. 네. 그런데 자, H5 원자량이 1, 16일 때 이런 문제가 나왔어. XO2 분자량과 X 원자량은 얼마일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풀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 음. 원자량은. 자, 이 문제는 자, 요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잘 봐. 풀이를 해줄 테니까. 네. 자, 여기에 H2 질량분의 XO2 질량은 H2 분자량분의 XO2 분자량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음. 그러면 자, 위에 식에서는 H2 질량이 얼마 들어갔어? 수소가.
그 0.1g 들어갔습니다. 0.1g 들어갔고 XO2는 3.2g 들어갔습니다. 3.2g 들어갔어. 근데 H2의 분자량이 얼마야? 그 2g입니다. 2g이라고 하면 안 되지. 단위 아, 네, 없으니까. 2입니다. 2지, 2. 네, 그리고 XO2를 구하는 거잖아, X. 네,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어, 자, 이런 거는 대각선으로 곱하면 같아야 돼. 아, 분수로 이렇게 돼 있는 건 대각선으로 곱하면 같아요. 그러면 얼마가 돼, X는? x는 0.1x가 됩니다. 그래, 0.1X는 네, 6.4잖아. 네, 그러면 X는 얼마야? x는 6.4분의 0.1? 0.1분의 6.4. 음, 64죠.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64가 나왔으니까 그러므로 XO2 분자량이 64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X 원자량은 얼마냐 그랬지? 네, 여기에서 O 두 개 빼면 되잖아. 64에서. 네, 5가 원자량이 얼마야? 16이지. 네, 16짜리 두 개 빼봐. 32입니다. 그러면 얼마야? 32입니다. 32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거 소방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사람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소방 문제 그것들을 네, 완벽하게 다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해주는 이게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들을 알면은 문제 쉽게 풀 수 있다는 뜻이야.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자 봐봐. 그게 문제가 14페이지에 있어요. 봐봐. 네, 있습니다. 14페이지에 2번 가로에 있지. 네, 자 거기에 얘 있잖아. 질량이 10g인 빈용기에 H2 기체를 일기압이 되도록 넣었더니 10.1g이었다. 이 문제 있잖아. 네, 선생님이 뭐 소방 문제 보고 이 문제를 넣겠어? 아니지?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한테 그대로 배운 거 가지고 문제들이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응용을 하라고 가장 쉽게 문제를 내준 거거든. 음, 이렇게 푸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실험으로 나온 문제가 있어요. 그치? 실험으로, 그 밑에 봐봐. 실험 과정을 통해 분자량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하나 네, 더 배워봅시다. 이런 문제 있잖아. 네, 그거를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자, 제목은 뭐냐면 CO2 분자량 구하기 이게 제목이거든. 네, 자, 그러면 잘 봐. 첫 번째가 구멍 뚫린 마개를 막아요. 네, 마개를 막고 우선 장치 질량을 측정을 했어. 네, 그랬더니 W1g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치에 고체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 드라이 아이스는 다 승화되면 뭘로 변해? 그, 그냥 CO2 됩니다. 그렇지. 넣고 모두 승화를 시켜요. 넣고 모두 승화하면 다시 질량을 측정을 해요. 이게 W2g이야. 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치의 부피를 측정했어. 간단하게 보자. 부피를 측정했어요. 그랬더니 네, 0.5리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지금 현재 자, 공기 밀도는 실험할 때 밀도는 D 그램 퍼 리터이고 네,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29라고 해보자. 자, 29일 때 해놓고 CO2 분자량이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는 이 숫자가 지금 선생님은 문자로 줬지만 저게 다 숫자로 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네, 자, 그러면 저거를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봐봐. 구멍 뚫린 마개를 막았지? 네. 이거는 장치 속에 뭐가 들어있니? 드라이아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아니지. 공기가 들어있지. 음. 처음 거는 그냥 구멍 뚫려 있으면 공기 당연히 들어가지 않아? 아, 예,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W2가 바로 뭐냐면 장치에 CO2가 꽉 채워져 있는 거야. 공기를 다 밀어내고. 요게 채워져 있는 거지. 네,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자, 공기 밀도는 Bg per 리터라 그랬지. 네, 이건 무슨 얘기야? 1리터의 질량이 Bg이란 얘기예요. 음, 그치? 네, 그러면 공기, 여기 봐, 공기. 자, 장치의 부피는 0.5리터라 그랬지? 네, 이게 공기의 부피도 0.5리터가 채워지죠? 네, CO2 부피도 똑같이 0.5리터가 되겠지, 그러면. 네, 그럼 여기에서 공기 0.5리터의 질량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1리터의 질량이 D니까 0.5리터는 2분의 1 D 아니야? 네, 맞아요. 얼마? 그래서 2분의 D라고 하자. 2분의 D. 2분의 D. 자, 그러면 자, 장치의 질량 구할 수 있네? 음, 자, W1에서 공기 질량 빼면 되지 않아? 첫 번째씩 봐봐. 그래, 첫 번째씩. 자, 이식 봐, 이식. 장치의 질량은 W1에서 공기 질량 빼면 되지. 네, 그러면 W1에서 공기의 질량이 2분의 D잖아.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CO2 질량 구하면 되겠네. 자, CO2 질량은 두 번째 봐봐. W2 마이너스 장치 질량 아니야? 두 번째. 네, 그러면 W2 마이너스 이걸 빼야 돼. 그러면 W1 플러스 2분의 D가 되지. 자, 왜 그러냐면 W2 마이너스 W1 마이너스 2분의 D. 자,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잖아. 맞아요? 지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 제가, 이해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파랑이가 네, 기본으로 수학에서 지금 빨리빨리 안 되니까 조금 더 그게 어렵다. 네, 지금 수학이 제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자,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 자, 5 마이너스 3 하면 얼마니? 어, 이거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변해버려요. 네, 그래서 플러스로 5 돼가지고, 플러스 3하고 똑같단 말이야. 네, 근데 여기 위에서 봐봐. 자, 요거는 W2에서 장치 질량이 W1 마이너스 2분의 D잖아. 네, 그치? 네, 이 괄호를 풀어낸 거예요, 이 식은. 음, 자, 얘는 플러스잖아, W1이. 네. 마이너스 플러스는 뭐야? 부호가. 저 근데 2분의 D가 왜 마이너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위에 여기 있잖아, 이게 여기. 자, 여기 봐. 장치의 질량은
위에 W1에서 공기의 질량을 왼쪽으로 넘겨야 되지 않아? 네. 아, 예. 이항하면 마이너스가 되잖아. 자, 파랑아. 네. A 플러스 B는 C 플러스 D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네. 그럴 때 이 B는 이렇게 넘길 수가 있어. A는 C 플러스 D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아, 이항을 하면 부호가 바뀌어요. 네. 알겠냐? 네. 그래. 이항하면 부호가 바뀐다는 거 기본으로 알아야지. 그 자, 기분 그래 안 돼가지고. 놓고 잘 봐. 여기에서 이제 이식을 넣을 거야. 자, 공기 질량분의 CO2 질량은 공기 분자량분의 CO2 분자량 이렇게 변하거든. 자, 그러면 공기의 질량이 얼마냐면 여기서는 2분의 D잖아. 공기의 질량 2분의 D죠? 네. 그 다음에 CO2 질량은 여기서 구했잖아, 요거. 네. 그래서 W2-W1 플러스 2분의 D. 이놈은 공기 분자량 여기서 29라고 했죠? 네. 29분의 X 구하면 되는 거.